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30분만 얘기할 거예요. 30분만 얘기하고 끝날 수 있는 분량만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은 집합. 일단 첫 번째 집합의 정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정의가 뭔지 대답을 못한다. 정의의 철퇴를 받게 될 거야. 알겠지?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된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모임 자체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를 건데, 말 그대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모임의 성질이 달라지겠지? 맞아요? 즉 집합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인메스 학원의 예비 고등 1학년들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거기 안에 권택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전지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맨날 앉는 주성권 씨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예비 고1이 아니니까. 맞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인메스 학원의 예비 고1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될 거냐? 집합을 분류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보통은 그 객관적 기준이라고 부르는 애 있지? 얘를 집합의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름이 돼버리면 인메스 학원에 다니는 예비 고1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이름이 딱 끝나게 되겠지? 너무 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객관적 기준이라는 녀석을 이름으로 대체하지만 그 이름 자체는 표기하는데 편의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편의상 A라는 대문자를 사용해서 집합을 표기하겠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외워야 돼. 무조건 중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하나씩 써 넣는 거예요. 권택진, 뭐 김민성, 전지후 이런 식으로.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A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집합의 이름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권, 택진, 김민성, 전지우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미안해. 같은 것들이라고 해서 같은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집합의 구성 요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소라고 지금부터 부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무조건 중괄호를 통해서 묶어야지만 하나의 집합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확인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간단한 얘기죠. 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집합이라는 녀석이 여기 안에 원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지금 우리 이 안에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사람들을 분류해 봐. 그걸 가지고 모임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구성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확인됩니까?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성 요소들을 이 안에다 적을 수 있을까? 왜 못 적어? 죽을 때까지 적으면 적겠지. 근데 보통은 쓰기가 곤란할 때는 점점점을 통해서 생략을 하게 되겠지? 다시 말하면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이 원소가 개수가 엄청나게 적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집합이라는 것 자체를 분류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될 거냐? 바로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되셨어요? 자,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는 집합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원래는 두 종류지만 우리는 편의상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누게 될 거냐? 첫 번째,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한집합이라고 부르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한집합이라고 부르는 걸 만듭니다. 자, 이름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원래 두 가지로 나눌 건데 편의상 세 개로 나눈다 그랬지?
원래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두 종류로만 나눠요. 근데 거기에 내가 공집합까지 그냥 하나를 추가해 넣은 겁니다. 확인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공집합이 유한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애야. 내 편의상 너네 기억하기 편하라고 그냥 따로 빼놓은 거야. 확인됐죠? 자, 이때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어떤 걸 공집합이라고 부르느냐? 한문이야. 빌 공자를 씁니다. 빌다가 아니라 비어있다라는 empty의 뜻을 써요.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그렇죠. 개수가 0개인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공집합을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하나의 기호로 만들 거거든요. 0이라는 녀석이, 즉 원소의 개수가 빵개죠? 그럼 이 안에 원소들을 적어라 하면 어떻게 적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괄호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근데 괄호만 이렇게 덩그러니 놓잖아? 그럼 몇몇 사기꾼 같은 것들 어떻게 하겠어? 몰래 적어 넣고 이거 공집합 비어있는 거 아니네? 이러겠지. 그치? 몇몇 사기꾼이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은 비어있는 괄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0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생긴 기호로 표현을 해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집합을 표현하게 될 때 만약에 비어있다 하면은 뭐 B라는 집합이 공집합이다 하면은 이렇게 괄호를 묶어서 표현한다 안 한다? 아무것도 안 쓰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B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죠? 이게 공집합. 자, 그러면 유한집합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똑같이 유한개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한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뜻일까? 유한개. 유한개. 셀 수 있다. 내가 셀 수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한계점은 개인마다 다르겠지? 맞죠? 일반적으로 셀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몇 개를까지 셀 수 있을까? 아니? 니네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까지는 셀 수 있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내 지식 수준이 100가지밖에 표현을 못해? 그럼 100개가 유한집합이 될 거고 내 지식 수준은 1000개까지 해? 그러면 1000까지 셀 수 있는 거야. 그럼 너의 지식 수준은 어디까지야? 셀 수 없다. 뭔 구주 같은 소리야 저건.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숫자의 범주 내에서라면 셀 수 있는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무한집합은 뭐야?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 즉 셀 수 없는 애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해낸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집합을 지금부터 표기해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집합의 표기. 즉 써보자는 거지. 자,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지금부터 A라는 하나의 집합을 만들고 그 A라는 집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2의 배수들을 써볼 거야. 2의 배수의 모임이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제일 작은 애가 누구겠니? 2, 그 다음은 6, 그 다음은 등등등등 해서 계속 나가겠지. 우리가 집합을 분류하게 될 때 이 집합 뭐라고 불러야 돼?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원소의 개수를 죽을 때까지 쓰고 내 자식이 죽었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써도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무한집합.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표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안에 있는 원소들을 일일이 어떻게 한 거야? 전부 다 적어놓은 거지?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원소를 일일이 나열한다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원소들을 직접 나열하게 되면 A라는 집합 2, 4, 6, 8 하고 땡땡땡 해놨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끝날지 우리는 짐작이 돼, 안 돼? 안 돼버리게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따진다라면 내가 여기서 갑자기 빈정상하게 뒤에다가 이거 원래 10에서 끝나는 건데 점점점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의 여지가 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한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했을 때 뭔가 제약사항들이, 논란의 여지들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얘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A라는 집합은요 2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라고 아예 집합이 되는 조건을 줘버리게 되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2의 배수다라고 이렇게만 딱 써놓잖아? 원소가 2의 배수라는 말 자체가 원소가 돼버린단 말이야. 확인돼요? 왜? 집합 안에 구성 요소가 원소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또 이거 뭐야?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약간의 기호화시키고 약속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게 될 거냐? x라고 하고 바라고 하는 문자를 붙이고 x는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돼요?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이 x가 바로 뭐냐? 집합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는 원소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바라고 된 막대기 뒤에 있는 이 내용 보이죠? 이거가 바로 뭐냐? 원소의 조건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x는 2의 배수야. 그때 x라는 녀석이 a의 원소의 모양이 될 거야 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원소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다 해서 조건 제시법으로 부르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이때 이 조건 제시법은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서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확인되셨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A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고 집합을 기호로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나타내버리게 되면은 일부 지식 수준이 짧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수준을만 보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림으로도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해 냈습니다. 누가 개발했느냐? 벤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확인됩니까? 그리고 그 벤이라는 사람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다이어그램 무슨 뜻일까? 원이에요, 원. 다이어그램이 원.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의 집합 A라는 녀석을 이렇게 원형의 형태를 취하게 만들고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원소들을 적어 넣는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가 만약에 무한집합을 표현한다? 그리가 생각보다 조금 난해하겠죠? 점점점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한집합을 표현하게 될 때는 이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제시법을 많이 쓰고 유한집합이나 공집합을 표현할 때 원소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표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조건제시법 어떻게 쓰는지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 벤 다이어그램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풀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니까.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집합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합에 이름을 붙이고 집합 안에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 모임에 속하게 되는 구성 요소들을 우리는 원소다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확인됐죠? 그랬을 때 그 집합이라는 녀석이 이 원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누게 될 거다. 원소에서 유한계인 게 유한집합, 무한계면 무한집합. 그랬을 때 유한집합의 한 갈래인 공집합 따로 좀 빼서 기억을 해놔라. 왜?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될 거니까. 확인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집합이라는 녀석 우리가 직접 나타내 봤더니 원소들 일일이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으로도 집합을 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많은 무한집합 같은 경우는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제시법의 형태로도 표현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림을 그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책의 어디냐? 102쪽과 103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필수 예제 1번 눈으로 볼 겁니다. 다음 보기에서 집합인 것을 고르라고 시켰어요. 맞죠? 기억, 짝수의 모임 됩니까? 안 됩니까? 짝수 누가 봐도 객관적이죠? 동그라미, 니은 유명한 골프 선수의 모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디귿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안 되겠죠? 왜? 누군가는 1을 얘기할 거고 누군가는 0.1을 얘기할 거고 누군가는 마이너스 0.1을 얘기할 거고 각자 다 다를 거니까. 맞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을 태양계획성의 모임 되겠죠? 그 다음 미음 맛있는 과일의 모임 미친 소리죠? 그럼 비읍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됩니다. 그럼 정답이 뭐예요? 기억, 리을, 비읍입니다. 이렇게 그냥 찾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누가 봐도 맞는 말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집합을 표현하라 그랬죠?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라 그랬지? 그럼 자, 기억부터 보자고요. 1번부터. 1번에 지금 나와 있는 거 A라는 집합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3, 6, 9, 땡땡땡 해서 99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거 결국 뭐야? 100보다 작은 3의 배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얘 원소들이 1, 2 나열될 원소 나열법이잖아?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쓰게 되는 거야? x바 x는 100 이하의 3의 배수구나.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충분해요. 확인됐습니까? 확인돼요? 아니면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 이건 조금 고급 기술인데 굳이 원소의 모양에 x일 필요는 없잖아. 원소의 모양을 3x로 잡을 거야. 3x 바. 그리고 x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1 이상 33 이하인 정수. 그러면 최소 1이 들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원소가 되고 2가 들어가면 6이 되고 마지막 33이 들어가면 99가 원소가 되는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뭘로 쓰든 상관없다는 얘기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옆 밑에 있는 3번 C라는 집합 한번 보자고요. 3번. 자, 3번에 나와 있는 C라는 집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X가 원소의 모양이지? 근데 X는 10 이하의 소수라고 가리키고 있지? 조건제시법을 해석해서 원소날법으로 바꾸는 거야. 제일 작은 소수 누굽니까? 그 다음 그래 10 이하니까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돼요? 믿어도 됩니까?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들을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나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는 행위 자체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 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3개.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3개입니다. 그럼 이거를 말로 다 쓰긴 싫어. 기호로 나타내고 싶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기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네 번째 얘기입니다. 뭐가 등장하게 될 거냐? 네 번째,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원소의 개수.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개수를 센다라는 행위를 우리는 넘버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넘버링의 약자 n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건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확인돼요? 아까 우리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였어? 33개였죠. 그러면 NA는 그냥 33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까 C 소수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잖아. C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였지? 그래 이렇게 적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D라는 새로운 집합을 만들고 이 D라는 집합이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n을 붙이고 괄호로 묶고 그 안에 집합의 이름을 적어 넣어서 원소의 개수를 찾는 기호를 새롭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까지도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아. 그럼 뒤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세 번째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원소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으라는 얘기야. 맞죠? 자, A라는 집합의 원소는 1, 3, 5,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 0, 1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C라는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자, 필수 3번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필수 3번에 C라는 집합을 지금 봤더니 원소의 모양이 어떤 게 원소의 모양이야? A랑 B를 더한 걸 원소로 쓰란 얘기야. 그리고 바 해놓고 A는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 그 다음에 B는 라지 B라는 집합의 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로운 기호가 등장을 했어. 맞지? 이 기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간단하게 해석만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새로운 삼지창 모양이 보이지? 이거 영어 단어로 바꿔봐. 어떤 단어로 떠오르니? E가 떠오르지? E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엘리멘탈이라는 단어가 있다? 무슨 뜻이야? 원소. 비슷하네? 여기서 말하는 원소랑? 그래서 이 원소를 우리는 엘리멘탈의 약자를 써서 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E라고 돼 있는 애를 우리는 지금부터 기호화시킨 게 바로 이 삼지창 모양이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5번째 얘기가 등장을 해. 원소의 개수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건 쉬운 거니까 지우자. 5번째 뭐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느냐? 원소다 라는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원소다.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원소다 하면은 우리가 처음 만들어 놓은 A라는 집합을 떠올려 보자. 저기에 지금 A라는 집합 안에는 권택진, 김민성, 전지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 권택진은 A의 원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A의
원소다라는 표기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즉 여기 보이는 이 기호의 뜻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원소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속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속한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이번에는 김민성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따옴표를 했어요. 그리고 A의 원소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일까? 그러면 저 집합 A를 다시 살펴봐야 돼. 따옴표를 친 김민성이라는 거 있어 없어? 그냥 김민성만 존재하지. 그럼 이렇게 생기는 원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지우라는 원소가 포함이 되고 싶은데 그 전지우라는 원소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 있어요. 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괄호로 묶인 전지우가 있어요? 없죠? 여기서 우리는 이 괄호의 뜻은 뭐야? 집합을 표현하는 하나의 뜻이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괄호를 묶였다면 전지후만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집합의 의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괄호를 묶인 전지우가 원소의 모양으로 보이거나. 확인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하나 기호를 더 보인 거야. 원소다라는 기호를 배운 거야, 지금. 맞지? 그럼 다시 해석해보자고. 여기 지금 A가, 소문자 A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다시 말해 A라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 하나일 거고 B도 B라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야.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 뭘로 나와 있어? 1, 4번 나와 있죠.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 0, 1. 그러면 이것들 중에 랜덤하게 뽑아서 더한 값 자체가 C의 원소가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자, 뽑아보자. 1하고 마이너스 1 뽑았어. 더하면 얼마야? 0이 원소가 되겠지. 1하고 0이면 다시 1, 1하고 2이면 2.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들을 하나씩 다 적으면서 원소가 되는 애들을 나열해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인돼요? 그럼 중복되는 애들은 굳이 또 쓸 필요 있을까?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나열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NC를 한번 찾아보자고. C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나면 7개인 게 확인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더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9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복된 애들은 지워준다 그랬지? 그래서 실제로 일일이 나열해 봐야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이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믿어도 됩니까? 자, 그럼 그 내용 가지고 그대로 옆으로 필수 문제 4번으로 넘어갔어요. 자, 필수 문제 4번. N 해놓고 중괄호로 묶인 거 안에 0이 써져 있죠? 그러면은 이건 뭐야? 하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 집합이 뭐야?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야? 그래, 1개가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두 번째, 니은을 봤더니 N하고 집합 안에 마이너스 1이 써져 있지? 원소의 개수 마찬가지 몇 개? 1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해놓고 N하고 다시 집합 안에 1이 써져 있지? 원소의 개수 몇 개? 1개. 그러니까 더하면 몇 개? 2개. 그럼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디귿. 첫 번째 나와 있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 몇 개? 2개. 뒤에는 3개. 그럼 빼면 마이너스 1. 틀렸죠? 자, 리을입니다. x는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게 만든다. 그리고 x는 실수가 돼야 된대. x제곱이란 게 마이너스 3이면 실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만족하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리을에 나와 있는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가 되니까 리을도 맞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a라는 집합 16의 양의 약수라고 미음에 나와 있죠?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5개? 좋아요. 그럼 81의 양의 약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81 소인수면 3의 4제곱이잖아. 그럼 약수의 개수 몇 개야? 5개. 아, 나 진짜. 그럼 원소의 개수 둘이 같아요, 달라요? 미친. 야, 16은 2의 4제곱이잖아. 원소의 개수 5개. 같죠? 그러니까 미음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게 판단 내린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5번째까지 얘기를 하면서 집합의 기본적인 정의, 원소에 대한 얘기 했죠? 집합 분류하는 방법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집합을 표기하는 방법도 얘기했죠?
원소의 개수 표현할 방법 얘기했죠. 그리고 집합의 원소다라는 표현 자체, 원소로 속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확인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어서 우리는 바로 다음 6번째 표현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6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부분집합. 이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어디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나와 있는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간단해. 5분이면 끝나니까 잘 들어. 자, 부분집합. 말 그대로의 뜻이야. 부분이라는 단어 우리 어떤 때 써? 완전한 것에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지금부터 나라는 사람을 머리, 몸통, 다리로 나눌 거야. 그러면 다리 부분 맞아? 다리랑 몸통 합치면 부분 맞죠? 머리가 다리, 미쳤나 봐. 머리, 몸통, 다리까지 다 합치면 부분 맞아? 왜 아니야? 전체니까? 전부니까? 맞아요? 왜? 우리 전부도 보통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일부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전체 역시 부분이 될 수 있잖아. 마치 무슨 느낌이야? 약수와 같은 느낌이지? 자기 자신이 약수가 되는 것처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집합의 하나의 집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나타내는 집합을 얘기합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랬을 때 이 부분집합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 뭘 기억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공집합 있지? 공집합이 뭐였어? 아무것도 안 가진 집합이잖아. 맞지?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의 역할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전부를 나타내는 게 부분집합이 될 수 있지. 우리가 일반적인 약수 찾을 때 생각해봐. 나랑 똑같은 애가 약수면 곱하나 마나한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 1도 무조건 약수로 들어갔었지. 똑같은 거야. 내가 전부와 반대되는 개념인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했을 때 전부가 부분집합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전부 다 뭐다? 부분집합이 된다. 머리를 들이밀어서 내가 이렇게 콩콩콩 쳐버린다.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묻지 말고. 확인됐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예를 들어 볼 거야. 자, 내가 A라는 하나의 집합을 지금부터 뭐라고 쓸 거냐? 1, 2, 3, 4라고 적어 놓을 거야. 확인됐습니까? 원소가 몇 개죠? 4개를 가지는 집합이야. 맞지?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 즉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니? 아니, 공집합 먼저 나와야지. 무조건. 확인돼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일부분만 가진다는 얘기는 하나만 가져도 되지. 하나만 가지는 집합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아이고, 너무 많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2개를 가지는 집합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나랑 똑같은 전체를 모두 다 가진 얘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부분집합이라는 녀석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의 집합이 나왔죠? 부분집합이 몇 개 만들어진 거니 우리 지금? 8개가 나왔지? 네. 맞아요? 이거를 하나의 공식화로 시킬 거야. 공식화 시킬 거야.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공식 뭐가 나오느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하게 될 거냐면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부분집합들은 이 원소 1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즉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란 얘기야? 2가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마찬가지로 2라는 원소도 어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3이라는 원소도 어때? 2가지.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지. 2의 세제곱이란 얘기야. 즉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찾느냐?
2의 거듭제곱을 할 거거든. 얼마만큼의 거듭제곱을 할 거냐? 원소의 개수만큼의 거듭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원소 3개였지? 마침 딱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 얼마야? 우리가 찾은 부분집합 개수랑 1차잖아요. 확인됐죠? 그래서 이건 공식으로 외워야 돼. 여기까지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표기하는 방법이야. 부분집합을 표기하는 방법. 이거는 색깔이 달라. 중요한 거니까 적어놓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봐. 아까 전에 원소다라는 표현은 엘리멘탈의 약자를 써서 그 이와 비슷한 형상의 기호를 만들어냈지. 근데 따지고 보면 부분집합은 원소니?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지. 하지만 개념적으로 본다면 일부분이 되는 건 맞지. 그래서 엘리멘탈과 비슷한 기호를 표현하거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생긴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차이야? 가운데 막대기 하나가 빠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호로 지금부터 우리는 표기를 하게 될 거예요.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게 될 거냐? 저기 있는 부분집합들 중에 1만 들어가 있는 집합 보였지? 이 집합이 A라는 집합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 1만 포함된 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기호 해석하기에 따라서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는 포함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맞냐 틀리냐라는 문제가 자주 나왔었어. 원소다라는 기호를 써놓고 속한다라고 선생님 적어놨지. 이거 포함된다라고도 얘기 많이 했어. 그럼 맞은 얘기가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로 불려고 막 그랬어. 왜? 부분집합일 때는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원소라고 얘기할 때는 속한다라고 해서 아예 표현 자체를 굳혀놨단 말이야. 근데 지금에서 그런 구분은 그냥 무의미하니까 원소다냐 부분집합이다냐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해라.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이번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4만 적혀있는 집합을 썼어. 그리고 이게 A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었어.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이렇게 생긴 거 없잖아. 틀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써봤어.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3만 딱 적고 3이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일까?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애가 집합이어야 되지. 이 집합의 일부분인 집합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야 될 대상 자체가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집합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집합의 형태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소 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원소의 형태를 띄워줘야 되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합의 형태를 무조건 띄워야지만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놔라. 확인되니?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 문제를 더 풀어볼 거야.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지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놓자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7번째 뭐가 나오게 될 거냐면 7번째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 진부분집합. 무슨 뜻일까? 부분집합인데 앞에 진짜가 붙었어. 맞지? 저 진이 무슨 의미일까? 진짜? 정답이야. 진짜 부분집합을 얘기해. 진짜.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부분집합이 가짜였냐 지금까지 배운 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아까 머리, 몸통, 다리로 나눈다고 그랬지. 이걸 다 가진 것도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약간 의아했지. 거기서부터 시작된 의문이야. 다시 말하면 이걸 다 가진 게 전체지 이게 어떻게 부분이 될 거냐 라는 논란 속에서 그러면 진짜 부분집합을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결국 누가 빠지게 되는 거야? 나랑 똑같은 전체가 빠지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진짜 부분집합 뭐냐? A라는 하나의 특정한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부분집합들 중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들을 얘기하는 게 진부분집합이야. 확인됩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어떻게 찾으면 돼?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은 다음에 나랑 똑같은 애 하나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진부분집합까지 확인을 했으면 나랑 똑같은 애가 등장한다는 얘기지. 그럼 생각해봐라.
A라는 집합이랑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맞아요? 즉 나랑 똑같은 애, 같은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B라는 집합을 하나 딱 만들었을 때 얘가 1, 2, 3이야. 그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이때 A가 B랑 같지? 상등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서로 같은 집합을 상등인 집합. 확인됩니까? 근데 이거는 서로 같은 집합, 뭐 특별하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 그냥 같은 거니까. 확인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고 그냥 진부분 집합까지만 기억해놔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한 게 108쪽, 109쪽이야. 요거 세 가지가.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확인돼요? 그럼 자, 이거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필수 문제 5번 보이죠? 별표. 이게 이제 원소다와 부분 집합이다를 구분하는 문제. 내가 다음 시간에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했던 문제가 여기 나와 있네. 자, 요거 하나만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 뒤에 있는 거 6번은 여러분들이 풀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필수 문제 5번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A라는 집합, 공집합 기호 자체가 집합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0과 1도 원소로 있고 그 다음에 1, 2가 원소인 집합도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 결국 원소가 몇 개라는 얘기야? 4개라는 얘기야. 숫자는 5개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4개라는 거야. 확인됐지? 이 상태로 첫 번째 0이라는 원소가 포함된 집합이 A의 원소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생긴 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1번은 틀린 얘기야. 그럼 두 번째 1,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A의 원소라고 나왔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거 2번 맞는 얘기야. 그럼 3번 0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맞지? 0과 2를 원소로 가질 수 있어? 0하고 1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0, 2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틀린 얘기야. 그럼 네 번째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래. 1, 2 원소로 가질 수 있어? 아니지. 1, 2라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섯 번째 공집합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원소로 모양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원소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뒤로 한 장 넘겨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이미 얘기 다 했죠? 여러분들 그냥 해봐도 되겠지? 한번 고민해봐. 이건 다음 시간에 질문 받으면서 한 번 더 설명해줄게. 아시겠죠? 10분만 더 했으면 딱 좋겠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오늘 숙제 어디까지야? 개념편 117, 유형편은 45쪽입니까? 맞아요. 45쪽까지가 숙제예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그럼 거기까지 문제를 풀면 되고요. 오늘 선생님이 되게 압축하고 축약해서 얘기했거든?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뭔가 많은 얘기들도 해주고 싶은데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을 받다 보니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조금만 나가자니 너무 아쉽고 여기까지는 묶어서 해야 되니까 풀면서 잘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것들 다음 시간에 질문 받으면서 보충 설명 한 번 더 할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들 어렵다. 오늘 했던 내용들 복습 철저하게 하고 들어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따 봅시다.